안녕하세요. 별자리로 운명 읽기의 저자 이현실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시인 이상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이 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보다는요, 요렇게 생긴 명반을 읽는 연습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으면 해요. 이 명반은요, 신곡 박상준 님이 쓰신 잠심전에서 가져온 명반이에요. 시간은 고은 선생이 이상평전에 이렇게 쓰셨대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라는 분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감도라는 특이하고 난해한 시를 쓰신 분인데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명반에 대해서 한번 볼 거거든요. 28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계 대한 정도만 보면은 되는 거죠. 자, 일단 명반을 볼 때 명궁을 먼저 볼 거잖아요. 명궁은 천기고요. 천기 옆에 영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천기는 살에 약하기 때문에 살성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가볍기 때문에. 그런데 천기하고 영성이 같이 있으면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갔을 것 같기는 해요. 건축 관련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명궁 다음에 보는 건 신궁이에요. 신궁이 천이궁에 있네요. 거문이 있고요. 음살이라는 별이 있어요. 거문이라는 별이 좌우궁에 있으면 석중운옥격이라고 하는데, 돌 속에 옥을 감추어 놓은 거예요. 어떤 특이한 사상이나 생각, 어떤 언어에 대한 것들, 거문이 말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춰 놓았다고 보면 되죠. 명궁은요, 영성을 보고 화기와 직업을 보는 반면에 이 신궁을 보면요, 거문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거문이 있고, 그 다음에 록막 유치되어 있고, 복덕궁은 그 다음에 부처궁에서 록을 봐서 쌍록을 보는 명이에요. 물론 영성도 보기는 하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명의 가장 큰 단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복덕궁에 있어요. 자, 명궁 다음에 신궁 다음에 복덕궁을 보거든요. 복덕궁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록막 유치된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궁이라는 별이 있어요. 이것도 불안한데 이렇게 대궁을 한번 보니까요. 여기에 천동화기라는 별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궁이 비어 있잖아요. 정성이 없으니까 정성을 끌어올 거예요. 끌어오면 이 천동화기도 여기에 있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양타가 들어오면서 양타 협기가 돼요. 이렇게 화기도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양타가 기를 협해서 양타 협기가 된 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복덕궁은 심하게 많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삼방사정을 보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화기도 들어올 거고요. 지궁과 직업을 같이 보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형, 화성도 같이 보게 돼요. 화성천형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천형이라는 별은 육친에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 자식, 그런 육친 간에는 천형이라는 별이 좋지 않아요. 이별과 관련된 거죠. 화성 영성도 이별과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28세에 이상이라는 사람이 죽기 바로 전날 할머니와 부모님을 모두 잃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가 죽었으니까 그때 굉장히 안 좋은 대안이었던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명궁, 신궁, 복덕궁을 봤는데요. 복덕궁이 이렇게 많이 깨져 있고 불안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일찍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 요 궁선을 한번 보자고요. 요 궁선이 복덕궁과 재백궁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목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복독이 수면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제복선이 아니라 자전선이라고 했다면 자녀에 관한 혹은 집안 일에 관한 일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궁부터 한번 대안을 한번 돌려서 보도록 할게요. 이상은요, 3세에서 12세, 1세에서 2세, 3세에서 12세 다 이 대안을 살게 돼요. 3세에서 12세로 놓고 볼게요. 자, 임오 대안이라고 있는 거고요. 대안은 임오 대안이고요. 임을 가지고 임간을 가지고 록공가기를 돌려요. 그래서 임간에는 임양자 보무 이렇게 하거든요. 임간의 량, 천량에 화록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천동의 화기가 있었던 선천의 화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통 록을 좋다고만 보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천동의 화기를 일으켜서 이 대안에 아까 이 궁선이 좋지 않은 것을 읽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이 태어났을 때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큰아버지 댁에서 양자로 큰아버지 댁이 양자로 들어갔대요. 3살 때. 그리고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 요때는 일단 제복선의 문제가 생겼고요. 아버지가 아닌 백부 양자로 들어가서 살게 됐고요. 그 다음 대안에 가보면요. 자, 요때가 공부를 하는 대안이잖아요. 13세에서 22세는 요때는 뭐를 했냐면 경성공업고등학교 건축과를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백부의 집에서 계속 지냈고 친부모는 계속 무능했었다고 합니다. 자, 요 대안에 자신의 부모 공은 유궁이잖아요. 그래서 공겁을 보고 양타를 보고 화기를 보니까 부모 공은 계속 깨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처지에서 오는 허무주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이상의 관념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공무원의 일도 하게 돼요. 이 자파상 조합이요. 위신불충, 위자불효라는 조합인데요. 신하가 돼서는 불충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돼서 자식이 돼서는 또 효도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이 자파상 조합은 원래 공무원 조합이에요. 공무원을 하기 쉬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대안을 보면요. 어떠냐면 우리 육길성 해봤잖아요. 괴월도 들어오고요. 자, 문창문곡도 들어오고요. 좌보우필도 보는 육길성을 모두 보는 대안이에요. 3세에서 12세의 명궁은요. 길성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길성을 많이 봐서 나름 어느 정도는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부 자기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가문에 대한 의문을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23세에서 32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대안을 바꿔보겠습니다. 23세에서 32세로 대안을 바꾸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이 록마 교치가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동화기도 보고 있는 대안이에요. 그리고 선천제복선이고요. 선천제복선상에 이렇게 화기가 있고 록존이 있으면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될 확률이 적은 거죠. 다방을 했는데 계속 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처녀라는 별이 있어서 약간 사기적인 혹은 여성 편력 그런 것들을 발휘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본격적인 시를 쓰고 그런 것들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김유정이라는 사람하고는 함께 죽을 생각도 했었대요. 그래서 동성애적인 친밀감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제복선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에 제복선 여기 복덕궁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대한의 복덕궁이에요. 복덕궁에 여기를 또 화기로 결과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태양과 태음이 같이 있으면서 화성을 보고 영성을 보고, 그러면 태음이 그 화성과 영성을 보면 10악격이라고 해서 나쁜 일이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불안했겠죠. 28세를 보면요. 여기까지는 좀 어렵기는 한데 28세는 정축대안이에요. 오늘 온 거고요. 28세를 보는 이유는 28세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폐결핵으로. 자, 정축 28세를 보면요. 정축년이고요. 정월동기거 해가지고 요 궁선을 건드리고 자전선, 제복선을 건드리고 검내 화기를 일으킵니다. 결과화시켜요. 그러면서 자기 명궁을 치게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은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자, 기초 입장에서 보면 명궁, 신궁, 그 다음 복덕궁을 기초로 본다는 것과, 그리고 어느 궁선이 많이 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궁선이 언제 해당하는지, 그 대안이 올 때 가장 힘들고요. 또 유년도 그 유년이 올 때 가장 힘들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매 12년마다 이렇게 화기 떨어진 궁선에 왔다고 해서 매 2년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영향을 계속 받게 되겠죠. 그래서 명반을 볼 때 어느 궁선이 가장 불안한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느 궁선이 좋은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그 대안까지 가기에는 기초를 할 때 공부하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이 거문이 석중운옥격을 형성하고 있고, 석중운옥은 감추어야 하는 건데 너무 드러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담은 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던 건 석중운옥격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하지만 쌍독도 보고 마도, 천마도 있어서 그게 널리 퍼지는 효과도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명궁에서 화기를 보고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명이 좀 불행했던 것 같고요. 복덕궁이 많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예술가가 장수를 한다거나 혹은 일반적인 돈을 버는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어진 게 다른데 이 이상이라는 분한테는 예술적인 성향을 준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용지봉각이라는 이런 예술성도 좋았고요. 그쵸? 제2의 별이라고 하는 태음의 화가라고 하는 어떤 감수성? 이런 것도 준 거고요. 그걸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절궁, 이런 거는 허무주의잖아요. 절궁 이런 것도 갖게 있고, 순궁도 있고요. 또 음살이라고 하는 약간 귀신의 작용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명반을 보시면서 차차 그것을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태팔자라는 별도 있어서 이 사람이 발표를 한 게 또 유명해지는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역할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대안보다는 두 번째 대안이 좀 더 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대안에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대안에 가서는 화기를 직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양타협기도 돼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불행한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책 잠심전이라는 책도 한번 봐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명반을 볼 때는 좀 전체 생애를 좀 잘 아는 사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